안녕하세요. 지금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명상보다 100배 효과 좋은 마인드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실전적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마인드 관리법으로 명상을 가장 쉽게 떠올리곤 한다. 그리고 명상이라고 하면 마음을 차분히 하는 것, 생각을 비워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명상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명상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다. 나 또한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지만 효과는 잠시뿐 큰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방법에 집착한 나머지 과호흡이 오거나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에 스트레스만 커져갔다. 분명 편안해지려고 하는 일인데 그 일이 되려 나를 불편하게 만들다니. 그렇게 또 효과가 좋다는 새로운 명상을 찾으러 다니다가 우연히 한 명상가의 말을 듣게 되었다. 편안함에 이른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곳에 이르렀고 깨달음을 얻은 현자들 또한 명상의 정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왜 몰랐을까? 아니,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세상에 정답이란 건 없으며 사람마다 각기 다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안전함을 가장 추구하기에 이미 입증된 것을 따르고 싶을 뿐이다. 안타깝게도 그 입증된 방법들이 내게는 맞지 않았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지 3개월 만에 자가치유를 하고 수천만의 인생을 바꾼 세도나 메서드의 창시자이자 세계적인 영적 스승인 레스터 레븐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명상을 꼭 누군가에게 배울 필요는 없다. 얼마든지 당신이 편한 방식으로 해도 된다. 굳이 명상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지금부터 속세를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수련해서 정진하거나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일상에서 충분히 쉽고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마인드 관리법을 알아보자. 질문 하나 하겠다. 당신은 인생의 주인공이라 생각하는가? 당연히 내 삶이니까 내가 주인공이지 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이에 대해 한 번이라도 의구심을 가져본 적은 없는지. 내가 주인공이라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영화에서는 주연 뜻대로 다 되던데. 철학적인 사유를 하자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관점이다. 영화로 비유를 하면 주인공은 영화 속 스토리에 푹 빠져 산다. 그곳에서 감정을 느끼고 상황에 맞게 행동한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작가가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에서 그것이 진짜인 양 알고 살아간다. 이를 인생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그냥 삶이 주어진 대로 이끌려 다니는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상황을 바꿔보려 노력하겠지만 과연 감독이 짜놓은 시나리오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관점을 한번 바꿔보자. 삶이라는 영화에서 다른 역할을 맡아보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주인공이 아닌 감독이라면 시야를 더 넓혀서 주인공의 바깥을 향해 바라보면 어떨까? 주연을 만드는 건 감독이다. 감독은 캐릭터의 삶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본다. 어떤 상황을 만나고 무슨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물론 우리는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순 없다. 하지만 적어도 관찰은 할 수 있다. 심리학, 종교, 명상, 철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구루들도 이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알아차림, 내려놓음, 놓아버림, 와칭, 릴리징, 작업, 트랜서핑. 단어와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비슷하다. 관찰의 효과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행동은 유용하다. 감독의 입장에서 나를 영화 속 주인공으로 보고 무슨 생각과 감정을 지니고 있는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게 되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또한 걸핏하면 흔들리는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것이 한껏 쉬워진다. 감독은 배우보다 더 넓은 시야와 관점에서 영화를 바라보기에 나라는 캐릭터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할 때 더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혹은 반대로 불편하고 아픈지를 더 잘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카메라의 위치와 조명의 세팅 방식 등을 직접 통솔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결과적으로 배우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비유를 당신의 삶에 적용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물론 재미뿐 아니라 걱정, 불안, 우울, 화, 열등감, 실망감 등의 불편한 감정들도 빠르게 희석되고 좋은 기운으로 변화된다. 불교 등의 마음챙김 관련 분야에서는 이를 관찰자 또는 주시자라고 부르며 이 시선으로 삶을 경험할 때 평온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삶이 참 많이 가벼워진다. 그럼 이제 실전에서 한번 적용해보자. 예를 들어 당신이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나보다 한참 잘 나가는 친구의 모습을 봤다. 평소 같았으면 주인공으로서 그 스토리, 상황과 감정에 푹 빠졌겠지만 질투하거나 짜증나서 회피하거나 그랬겠지만 이번엔 감독,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주인공이 라이벌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있구나. 주인공이 엑스트라를 바라보면서 속상해하고 있군. 오, 이 배우의 감정 연기가 아주 훌륭한데? 여기서 영화의 감독과 현실 감독의 차이점은 상황을 디렉팅하지 않는 것이다. 즉, 통제하거나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발버둥 칠수록 나빠진다 라는 말을 기억하는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 풀릴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지켜보는 이 단순한 과정조차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제대로 관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캐릭터에 푹 빠져 사느라 스토리에 집착한 나머지 감독의 시선으로 바라볼 생각 자체를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부터 관찰하는 것을 계속하고 연습하고 있으므로 내가 상황이나 감정에 너무 몰입하고 있다는 생각을 빠르게 자각할 수 있다. 매일 일상을 보내면서 더 자주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인생이 진짜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심각한 일에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배우가 아닌 감독인데 왜 이렇게 진지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영화 밖 배경으로 물러난다. 이렇게 서서히 주인공에서 감독의 역할로 바뀌고 시야는 점점 더 넓어진다.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다음은 관람객이 되어보자. 주인공에서 감독으로, 감독에서 관람객으로. 관람객, 시청자, 독자.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바로 배우와 감독처럼 똑같이 스토리를 접하지만 이게 영화라는 사실을 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감독보다 더 편안한 자세로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 굳이 시나리오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감정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성적으로 대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히 즐길 수 있다. 배우든 감독이든 연기와 시나리오에 매몰된 나머지 작품을 만드는데 너무 혈안이 되어 있다. 삶을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열심히 사는 게 뭐가 문제냐고? 물론 좋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삶에 임한다고 꼭 잘 풀리지만은 않으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제 우리 열심히 사는 것과 하는 것을 열심히 보는 것으로 대체해보자. 굳이 참여하지 않고 관람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삶을 만끽할 수 있다. 그 작품을 만끽할 수 있다. 개입하지 않되 참여는 하는 것. 이것이 노자가 말했던 무위이며 동서양의 모든 수행자들이 강조하는 알아차림이다. 관람, 관찰하면
실천과 노력도 쉬워진다. 출처는 레리님의 편안함이 먼저, 나머진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